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청운대학교에서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소셜벤처 팀 빌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오래 가고 또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는 에디슨이나 뭐 이런 하나의 천재에 의해서 혁신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뭐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에는 수없이 많은 에디슨들이 모여서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세상에 미션을 준다는 측면에서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를 지향하는 여러분들 또는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팀빌딩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미션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팀빌딩은 무엇이고 팀빌딩을 왜 해야 하며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었을 때 창업하는 게 사실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트너를 구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학교에서 또는 뭐 주변에서 친구들을 구하고 있죠. 여기 보면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또는 유튜브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최근에 어떤 그 공유경제로 유명한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런 경우도 다 동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동업으로 시작을 했냐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정의할 때 뭐 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자원을 적절한 시점에 모으는 능력이 기업가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자원을 모아서 그 기회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시에 확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최근의 기업가적인 정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요. 폴 앨런과 또 빌 게이츠가 창업을 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창업했다는 스토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둘은 불협화음이 일어났었어요. 사실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때 새로운 팀 어떤 멤버가 합류를 하게 되는데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단지 굉장히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 스티브 발머는 컴맹이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컴맹이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적인 어떤 그 그룹으로 만들어냈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컴퓨터 회사였지만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채용했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인 어떤 회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스토리가 많고 넘쳐나지만 결국 초기에는 팀 플레이가 기본입니다. 유튜브도 에어비앤비도 3명이 시작을 했고요. 또 뭐 집카도 2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사례를 보면 성공한 기업가들은 많은 부분 팀을 이루어서 시작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가 정신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고 매우 다른 어떤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공통점을 꼽을 수 있다면 기회 포착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다음에 몇 가지를 보면은 그 요구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 그리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보상을 어떤 가치 체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 수평적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사회적 기업가들이 성공하는 특성들을 뽑아낸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것들이 대부분 팀빌딩 과정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자 사업은 어떤 프로세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벽한 자원을 가진 상태가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상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이를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팀빌딩을 통해서 갭을 메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셜 팀의 어떤 빌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팀이라는 것은 팀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고 서로 협력을 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창업팀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것에서 어떤 기존의 팀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기존의 팀은 배치마킹할 팀이 있고 어떤 따라갈 수 있지만 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창업팀은 결국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창업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창업팀을 왜 만드는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세상이 좀 더 좋은 곳으로 바뀔 것, 또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소셜 임팩트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사는 창업을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고요. 결국 자 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확장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가 혼자서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가용 네트워크가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명이 어떤 그 관점을 바라보고 나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싱킹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방법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니즈,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니즈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팀을 이루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점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혁신의 가능성이 이제 증대되죠. 그리고 사회적 지원 가능성이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했으면 팀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빌딩을 쌓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겠죠. 자, 팀 빌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팀이 서로 함께 일하는 과정을 배워가고 그 팀 구성원들이 좀 더 조직에 공헌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팀들이 불협화음이 있으면요,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경영서적을 보면 Good to Grea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의 반대말이 보통 그냥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버스와 우리 비전과 맞지 않은 어떤 조직원들은 과감하게 우리의 조직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이고요. 자, 팀 빌딩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가진 자원과 기여를 제대로 활용해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거죠. 자, 창업을 하면요, 반드시 초기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을 어떤 캐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생기고 어떤 something, 어떤 것이 약간의 못이 생겨서 주변에서 우리의 어떤 미션을 알아주고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꼭 죽음의 계곡으로 빠지고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위대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하지만 그것을 이어지고 이런 가교가 무엇이냐? 결국 자원의 확보고
자원의 확보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인력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팀 빌딩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간단하게 혼자 가는 것과 여럿이 가는 문제들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셜 벤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죠. 일반 벤처들은 제품, 그다음에 방법, 어떤 신념으로 간다면 소셜 벤처 창업자들은 우선 신념이 있는 겁니다. 신념이 있고 그다음에 방법과 그다음에 제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요 미션들이 같이 공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왜 이 문제에 집중하며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팀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배경은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결정하고 사업 아이템화를 이루고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 이 과정에 모두 팀빌딩의 힘들이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 구글의 사례를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자, 구글의 사례를 보면 위대한 인재는 글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위대한 인재일까요? 아니면 보통 대학을 나온 사람이 위대한 인재일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글의 어떤 연구는 좋은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성취력이 뛰어난 사람이 우수한 인재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굉장히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아주 평범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사람과 뽑았을 때 평범한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훨씬 더 업무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학교를 가리지 않고 성취가 뛰어난 인재들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여담으로 미국의 이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은 뭐 몇몇 우수한 기업에, 아주 최고의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죠. 그 2등, 3등의 어떤 기업들은 거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인재들을 어떤 채용하게 돼 있죠. 결국 2등, 3등급의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는 회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1등 인재가 몰리는 회사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M&A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 중에 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그만 창업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회사를 거액의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삽니다. M&A라고 하죠. 근데 사실 보면 인수 합병이 아니라 인수 취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어떤 인수 합병한 회사들은 다시 우수한 인재들이 영입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결국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평균보다 모자란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갖는 것이 결핍의 동기입니다. 친구들이 뭐 토익이 다 900점이다, 나 혼자 800점이다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900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결핍의 동기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동기부여 이해할 때는 모두가 900점인데 더 이상 안 해도 되지만 나는
더 가고 싶은, 모두 900점이지만 나는 950점, 960점으로 더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동기를 받는 성취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인자라는 겁니다. 결국 동기부여라는 뭐냐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통해서 스스로 여기에 자아실현을 하고요. 자아실현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결국 결핍의 동기가 아니라 성취 동기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동기부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